쉽게 말하면 저는 뭐 정치적으로 총선에서 승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치닫고 있는 이 반생명적 세계관, 물질 중심주의적 세계관을 어떤 식으로 정치가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 바로잡아야 할 건 바로 그거다라는 거죠.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지켜온 가치가 있습니다. 반독재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체화한 민주라는 가치가 있었고, 끊임없이 약자와 서민들의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온 복지라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어떻게든 헌법이 제시한 책무인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통일에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하는 평화와 통일이라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민주, 복지, 평화가 더불어민주당 이전부터 민주당의 3대 가치였습니다. 근데 지난 선거 때 진보를 자처하는 어떤 지식인이 SNS에 저런 글을 썼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민주, 복지, 평화 가지고 울거먹었는데 지금 민주주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정착했고, 복지는 국민의힘도 외면하지 못할 만큼 이제 우리 국민들의 기대치가 형성돼 있다. 평화에 대해서는 그건 우리가 문재인 김정은 회담에 대해서 봤지만 오히려 회의적이다. 그래서 이건 이제 민주당은 역사의 뒤로 사라져야 된다. 진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1년 반을 겪었습니다. 넘어가시죠. 예. 우리는 지금 민주, 복지, 평화 이 모든 것들이 철저히 짓밟히는 상황을 1년 반 동안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금 허우적대고 있는 것은 도덕성 프레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동안 민주당의 도덕성 위기라고 부르는 것들을 계속 쌓아오는 과정에서 거론되던 사람들이 누구냐? 손혜원, 윤미향, 조국, 송영길, 추미애, 김남국, 이재명까지. 근데 좋습니다. 도덕성 혁신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10년, 20년 전에 과거까지 살탈 털어서 도덕성 프레임을 씌우는 상황에서 지금 혁신하면 10년, 20년 전의 과거가 달라질까요? 저게 허우적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기 거론된 사람들 중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나 현재 검사 고위직 중에 아무나 데려다가 1대1로 한번 똑같이 비교를 해보면 누가 도덕적인가 나올 텐데 그건 아니죠. 검사들이 그런 걸 털어주지 않죠. 도덕성, 대단히 수세적인 프레임입니다. 스스로 도덕성을 개혁하겠다고 아무리 외쳐봤자 새로운 공격거리를 찾아서 던져주면 또 걸려들게 돼 있습니다. 검증도 안 되는 일이고요. 뭘 해야 될 것이냐? 민주당의 진정한 혁신은 어떤 방향이 되어야 될 것이냐? 제가 생각하는 방향입니다. 대중적 방향이 아니겠죠. 넘어가시죠. 가치 혁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야 대화 실종, 의회주의 파괴, 그리고 이제 국민의 의견들을 완전히 묵살하는 법치주의 파괴, 시행령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항해서 민주주의 복원에 기치를 올려야 되고요. 두 번째, 복지의 틀을 넘어서는 좀 더 넓은 담론 체계를 구성해야 된다. 사실 우리가 복지국가라는 얘기를 제일 먼저 쓴 사람은 박정희였어요. 선진복지국가를 미래로 본다고 얘기했습니다만 그 복지라는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안전입니다. 뭐 현대 세계에서는 여기에 특히 기후위기 상황에서는 환경이 추가될 수밖에 없죠.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살 수 있는 환경에서. 그럼 이 복지라는 개념을 생명으로 확장해야 된다. 게다가 사실은 이런 생명주의 또는 녹색주의 이런 것들을 표방해왔던 이런 것들을 자기 거라고 주장해왔던 정의당이 근래에 들어서 여성주의 담론으로 완전히 좀 몰려가 버렸어요. 이 영역에 넓은 좀 공백지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이 생명의 가치들을 좀 내세우면서 노동 생태 환경 반전 평화까지 인간과 환경을 포함하는 생명으로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대적 과제가 좀 남아 있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당면한
예전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먼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당면한 우리의 시대의 과제로 첫 번째로는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는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기계화의 시대, AI의 시대, 로봇의 시대가 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늘 기계가 점점 인간을 닮아간다고 걱정을 해요. 근데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지난 100년 동안, 짧게는 지난 3, 40년 동안 인간이 기계를 닮으려고 노력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나 또는 이제 이른바 수구 언론들이 퍼뜨리려고 하는 능력지상주의를 보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기계의 성능, 기계의 마력을 합친 말이에요. 어떤 인간도 기계보다 빠를 수 없고 기계보다 정확할 수 없고 기계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가치를 재설정해야 된다. 생명의 가치를 설정하듯이 인간의 가치를 재설정해서 인간의 기계화로는 대응할 수 없는 기계의 인간화. 그럼 인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두 번째, 인구 절벽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가장 출산율이 낮아요. 저는 인간을 도구나 물질로 보는 시각이 한국인만큼 심한 데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도구나 물질로 보는 문화에서 뭐하러 도구와 물질을 낳겠습니까? 역시 인간 존엄성을 드높일 수 있는 정책 개발, 담론 개발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기후 위기죠. 역시 물질주의적 반생명적 인간 활동의 결과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리가 바다를 오염시킨다. 물은 무생물이에요. 바다의 오염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바다에 사는 생명체의 문제이고 생명체들 사이의 연계가 문제입니다. 근데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말을 해요. 핵물질이. 이런 말들,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민주, 생명, 평화를 토대로 한 인간 존엄성의 고향,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추구하는 정당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아직 잘 몰라요. 저도 그래. 제가 제일 답답하게 느끼는 게 이거였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실질은 어떻든 간에 그동안 민주, 복지, 평화를 추구하는 정당으로 늘 이렇게 인식이 되어 왔었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 겪고 윤석열 대통령 만든 대통령 선거 겪으면서 그 이후에 과연 민주당이 표방하는 가치가 뭐냐? 도덕성이냐? 아니면 윤석열 정권 반대냐? 발목 잡기냐? 반일이냐? 아주 협소한 이념 가치로만 줄어들어서 인식되고 있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사안에 사안별로 대응하고 뭐 도덕성이 어떻고 아니면 뭐 친일이니 반일이니 이런 담론으로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죠. 좀 더 큰 프레임으로 감동적으로 설득력 있게 우리 국민에게 우리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대안을 만들고 있다, 만들어 놓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페이지 넘어가시죠. 그래서 다시 저는 참여민주주의를 얘기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이죠.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를 쌓으려고 하고 있는가? 민주당을 지지, 응원 또는 하다못해 싫어도 선택하는 시민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려고 해왔는가? 지금 이 혁신회의가 저는 그 정신을 다시 되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더불어, 세계와 더불어, 자연과 더불어 그렇게 우리 암울한 미래에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강연을 해주신 우리 전우영 선생님께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주십시오.